2020년 6월의 투자 수익률은 3.26%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어, 최근 2020년 이제 상반기가 끝났는데 어느 때보다도 파란만장한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투자 성과 추이를 보면은 2020년 들어서는 1분기 때 1, 2, 3월이죠. 이때 마이너스 9.02%까지 빠졌던 것이 2분기 4, 5, 6월 달에 상승을 하면서 15.91%의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상반기에는 그래도 뭐 6%한 7% 가까운 그런 수익률을 낼 수 있었습니다만은 상승과 하락의 폭이 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의 폭이 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월 들어서도 3, 4, 5, 6 3개월 연속 플러스가 낸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 기업 10개 중에서 더모아 투자자문이 보유하고 있는 5개의 기업은 삼성전자와 코리아 오토그라스만 주가가 상승했고 한진 같은 경우에는 17.97% 하락했습니다. 6월 중순에 이 주식을 매입했기 때문에 현재 뭐 실제 수익률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국내 주식 보더라도 뭐 농심이나 네이버처럼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도 있는 반면에 유한양행, S1, 한진 그리고 LG생활건강은 또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절반 오르고 절반 내린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은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이 바로 항서제약이 되겠습니다. 2020년 5월 말 78.7위엔이었던 주가가 92.3위엔으로 월간 상승률이 17.28%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해천미업 역시 5월 말 114.9위엔에서 6월 말에 124.4위엔으로 8.27%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해강 위시, 션전 마인드레이, 이리실업 그리고 귀조모테주 모두 상승하였고 반면에 안휘헤라 시멘트, 양하양조 그리고 상해국제공항은 소폭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미국 기업의 경우는 상승한 종목이 에브비, 펩시코, P&G, 알리바바 정도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6월 달에 주가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더모아 30개 종목의 평균 상승률은 2.16% 그리고 이번 달부터 실제 더모아 투자자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월간 수익률을 표시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0.4%입니다. 중간에 매수했던 한진이라든가 S1 이런 기업의 하락률이 높았기 때문에 아마 이 수치가 좀 낮게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무관하게 앞으로도 이 숫자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6월 달에 코스피와 상해 종합지수는 각각 3.8%, 4.6%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다우지수도 뭐 1.69% 상승했으니까 나쁘지 않았지만 워낙에 중국과 우리 한국의 증시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입니다. 이 3개국의 종합지수의 변동은 3.4%를 기록했는데 이는 더모아 30 수익률보다도 그리고 실제 보유한 종목의 수익률보다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모아 30의 수익률이 국가 종합지수 변동보다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 6월 말 기준 5월 말에 없던 종목이 한진이 새로 이제 편입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종목별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삼성전자가 21.8%, 해천미업이 20.6%, 그다음에 항서제약 13%의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비중이 낮은 에브비의 비중은 6.1%를 기록했습니다. 한진이 새로 추가되었지만 6월 달에도 중국 주식의 비중이
58.2%에 달했습니다. 자,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파란만장했던 시기였습니다. 자, 6월 30일은 어제, 7월 1일은 오늘이니까 어제와 오늘 사이에 얼마나 많은 증시의 변동이 있겠습니까마는 이제부터는 하반기의 시작입니다. 자, 7월의 증시를 앞두고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은 무엇보다 자금에 있습니다. 돈의 힘. 지금 증시로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점. 가장 최근에 나타난 숫자인 6월 26일 기준 고객의 납금이 5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는 증시가 생긴 이래 가장 높은 규모인데 SK 바이오팜 공모주 청약이라고 하는 특수 요인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중순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고객의 납금이 이제는 50조를 상회한 것이죠. 2019년 12월 말 고객 예탁금이 28조였으니까 그때보다 거의 4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기업의 내용에 관계없이 이렇게 증시로 자금이 몰린다면 증시가 좋아진다는 예상을 하는 것은 그렇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고객 예탁금의 추이가 지속되는 한 증시는 강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단순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이런 양상을 감안하면은 증시로의 자금이 갑자기 줄어들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증시를 그냥 이 자금 하나만 보고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5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다소의 매물 출회가 있지 않겠는가. 이 역시 단순한 예상입니다만은 그런 예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점 대비해서 한국이나 중국, 미국 모두 50% 내외의 아주 높은 상승률을 단기간에 올렸기 때문에 이 점은 분명히 부담으로 작용한다. 당초에 6월에 어느 정도 좀 매물이 출회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만 그런 전망이 무색하게 6월에도 한국과 중국의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만 7월에는 다시 한번 이 전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어느 정도의 매물 출회는 불가피하다. 특히 7월의 경우에는 이제 드디어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7월 둘째 주 정도에 삼성전자가 상반기 실적을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고 줄줄이 상반기 실적 발표 마감일인 8월 15일까지 앞으로 한 45일간 거의 매일 주요 기업의 상반기 실적이 발표될 것입니다. 미국 기업처럼 상반기 실적 발표일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는 굉장히 전망하기가 좋은데 미국 기업의 경우에 대부분 7월 20일경부터 해서 상반기 실적들을 발표를 하고 중국 기업은 빠른 기업은 7월 달에 발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8월 달에 상반기 실적들을 발표합니다. 실적은 늘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7월 달부터 발표되는 실적이 중요한 것은 기업의 내용에 관계없이 거의 대다수의 기업의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는 증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인 옥석 가리기라고 하죠.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러니까 상승한 보편 타당한 결과물, 좋은 실적을 나타낸 기업은 지금의 주가 상승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겠지만은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주가가 상승한 그런 경우도 분명히 나올 것이다. 특히 우리 한국 기업 중에 적지 않은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전망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기업 나이키가 3월부터 5월까지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고 그날 주가가 한 7% 이상 하락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증시의 기업에 대해서도 해당할 수 있다는 중국 기업 마찬가지고 미국 기업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에
실적에 관계없이 급등한 이런 상황에서 맞는 7월이기 때문에 이제 발표되는 실적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볼 수 있다라는,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더모아 투자자문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변화 없이 다소간의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하다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역시 6월에 이어서 7월에도 지속적으로 보유할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망하기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상반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부디 그 전망에 부합하는 좋은 실적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종목의 변동이 약간 있는데요. 중국 기업 중에서 모건식품, 중국 최대의 사료 제조업체인 이 모건식품을 편입을 했고, 미국 기업 중에 지금 다소간의 실적 전망이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타벅스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 중에서는 동아 ST를 제외하고 그 대신에 대원제약을 편입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10개 종목, 중국 11개 종목, 미국 9개 종목, 이런 식으로 다소간의 포트폴리오의 조정도 있습니다. 자, 부디 7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그런 변동성은 조금 줄이고 2분기에 나타난 증시의 강세가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